무등산. 무등산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뭉클해지고 마음이 설레는 산입니다.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닌 저는 학교에 다니던 3년 내내 수시로 무등산 아침에 같이 눈부신 우리의 상으로 시작되는 교가를 불렀고, 졸업한 뒤에도 동문들의 행사 때마다 불렀으니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각별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무등산을 평소에 산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하였고, 이 산행에는 광주에 있는 친구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소석대로 올라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라 참으로 오랜만에 무등산을 찾아가는 저는 무등산에 가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 우리는 광주 송정역에 9시 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각자 사는 곳에서 KTX나 SRT를 편리한 곳에서 타고 가기로 했는데, 서대문에 살고 있는 저는 7시 39분에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습니다. 2시간을 달려 광주 송정역에 모인 우리는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려 원효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원효사 주차장은 해발 370m쯤 되는데, 요즘 낮에는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던 덕분에 눈은 전혀 없었지만 날씨는 약간 쌀쌀하였습니다. 원효사 주차장에서는 미리 광주에 내려와 있던 친구들과 광주 친구들을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의 산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원효사 주차장에서의 산행은 무등산 옛길로부터 시작되는데, 해발 958m의 목교까지 가는 3.4km는 높이로는 거의 600m를 올라가는 평범한 오르막길입니다. 약간 가파르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올라가니 길에는 곧 얼음과 얼어있는 눈으로 덮인 미끄럼길로 바뀝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 해발 1187m의 산으로 1972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주에 있는 산이라 하여 무진악 또는 무악이라 불렀는데, 무진악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등산의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등산의 무등은 견줄 리가 없다는 뜻으로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고, 고지도에서는 주로 무등산으로 표기하였으며 무속과 연관하여 무덤산 또는 무당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 여러 산신들이 축하하였는데 무등산 산신만 불참하였다고 하여 이성계를 등수에도 끼워주지 않아 무등이 되었다는 전설과 이성계의 명에 불복한 무등산을 무정산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또 하나의 이름 소속산은 동북 여지승남에서 무등산 서쪽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서 있는데 높이가 100척이나 된다고 설명하는 소속대가 있는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효 광장을 떠난 지 1시간 40분 만에 목교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목교까지는 길이 평범하게 이어지다가 목교를 지나면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무등산의 보물이며 절경인 주상절리대를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목교는 쉬어가기에 적당한 곳인데, 해발 958m의 목교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입니다. 아래로는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군데군데 눈이 남아있는 중봉을 비롯한 무등산 아래쪽 산들의 경치도 예쁩니다. 위쪽으로는 소속대와 인왕봉의 일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곳의 멋진 경치를 즐기며 사진도 충분히 찍고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광주 친구들이 특별히 준비해온 삼합은 산에서는 먹기가 쉽지 않은 별미였습니다. 목교에서 조금 올라가니 거대한 병풍을 둘러쳐 놓은 것 같은 바위 절벽이 펼쳐져 있는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소속대입니다. 소속대의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소속대 전망대에 서면 소속대의 아름다운 절경을
가장 가까운 코앞에서 올려다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친구들은 소속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소속대에는 다각형의 바위 기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 바위 기둥을 지형학 용어로 주상절리라 부르는데, 주상절리는 중생대 화산활동 때에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되어 수직 방향으로 갈라져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소속대의 서석은 음을 차용한 선돌의 한자식 표현으로 무등산 남서쪽 높이 1030에서 1080m에 위치하고 있는 소속대는 입속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일부로서 1, 2m 너비의 돌 기둥들이 약 50여 미터에 걸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데,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제주도나 한탄강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와 다르게 천여 미터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지난 2018년 유네스코로부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2023년에는 재인증에도 성공했습니다. 무등산에는 정상부 천왕봉, 인왕봉을 비롯하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입석대, 규봉, 세인봉, 사인봉 등 곳곳에 주상절리 선바위가 있어 이색 경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속대의 주상절리대가 주는 감동을 안고 우리는 전망대를 떠나 소속대 윗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 소속대의 바로 위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석 주변의 평평하고 꽤 넓은 공간에 올라서니 조금 전에 전망대에서 보았던 소속대의 주상절리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이번에는 주변의 멋진 경치가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해줍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무등산 정상 부근입니다. 옛날에는 이곳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상을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쉽게 돌아서야만 했는데, 저도 오래전에 왔을 때 같은 아쉬움을 안고 내려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정상의 세 봉우리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가운데 인왕봉에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무등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잘된 일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천왕봉에 있는 부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얼마 뒤에는 팔공산처럼 정상을 밟아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0m 높이에서 광주 시내를 포함하여 무등산 주변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목교에서보다 더 높이 올라왔으니 시야도 더 넓어졌고 시각도 다르니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컸습니다. 서석대에서 인왕봉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400m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높이로는 64m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며 대부분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전혀 험한 길이 아닌 매우 편안한 길인데, 길 양쪽으로는 나무가 거의 없어 시원하게 열려있는 길을 가노라면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길을 홀로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길 양쪽으로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 운치가 있게 마련인데, 다만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온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센 바람입니다. 원효 광장을 떠난 지 2시간 45분이 지난 오후 1시 40분, 우리는 마침내 인왕봉 전망대에 도착하는 꿈을 누렸습니다. 인왕봉은 정상에 있는 세 봉우리 곧 1187m의 천왕봉, 1175m의 지왕봉, 1164m의 인왕봉 가운데 가장 낮지만 천왕봉과 지왕봉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는 가장 높은데 올라왔으니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느라 바쁜 사이 인왕봉 전망대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천왕봉과 지왕봉은 가려놓아서 잘 볼 수 없었지만 나머지 방향으로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왕봉 전망대에서 기분 좋게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코앞에 있는 지왕봉과 천왕봉을 오르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려니 아쉬움에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디지털 광주문화대전에 따르면 지난 1966년부터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던 정상의 세 봉우리 가운데 지왕봉은 2011년부터 해마다 2차례씩 사전 예약을 받아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 특정한 날에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지난 2023년 2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으로 재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23년 9월 23일부터 인왕봉이 상시 개방된 덕분에 우리가 인왕봉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등산을 찾아갔다가 인왕봉에만 오르고 내려오는 것도 아쉬웠지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천왕봉의 훼손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멋진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00년 전인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간된 광주 무등산 사진첩에 실린 천왕봉의 모습으로 앞 사진은 천왕봉의 정면, 뒤 사진은 천왕봉의 남면에서 찍은 것인데 사진 속 천왕봉은 돌 기둥 더미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은 천왕봉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왕봉의 사진을 찍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접근도 통제함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우리 공군과 미군 가운데 어느 쪽에 의해 훼손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등산의 실제 높이는 공식 기록인 1187m보다도 4m 낮은 1183m라고 합니다. 인왕봉에서 내려온 우리는 다시 서석대로 돌아온 다음 무등산 또 하나의 명물 주상절리인 입석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석대를 지나 내려가다가 뒤돌아보니 조금 전에 다녀온 인왕봉을 비롯한 정상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입석대로 내려가는 길은 눈길이 이어지는데 양지 바른 곳이라 눈이 꽁꽁 얼어있지 않아서 길은 별로 미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승천암의 바위를 지나 조금 더 내려가니 입석대가 나타납니다. 서석대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속하는 입석대는 서석대에서 500m쯤 내려간 곳에 있으며 높이로는 서석대보다 100m쯤 낮은 해발 950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석대 전망대에 올라가니 입석대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입석대의 웅장한 돌 기둥들을 바로 앞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입석대의 주상절리대는 동서로 120여 미터에 걸쳐 줄지어선 40여 개의 너비 1에서 2미터의 다각형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상절리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서석대와 마찬가지로 중생대 백악기 후기인 약 8700에서 8500만 년 전에 분출된 무등산 응야암이라고 불리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입석대의 멋진 주상절리대를 잘 복원한 우리는 잠시 뒤 장불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산행에서 좀 까다로운 구간은 대부분 큰 문제없이 잘 지나왔고 꼭 보아야 할 곳을 대부분 잘 본 우리는 장불재에 도착하자 즐거운 마음에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밝은 표정들을 볼 수 있어 내려가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장불재에서는 정심사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장불재에서 정심사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5.1km로 짧지 않고 거기다 높이로는 919m의 장불재에서 100m인 정심사까지는 800m 이상을 내려가야 했으므로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 길이 짧지 않았습니다. 장불재에서 정심사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까다로운 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늘진 곳이었기 때문인지 길바닥이 눈과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어 다들 긴장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조심조심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이젠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지만 경사가 좀 완만해질 때까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추 삼거리를 지날 때쯤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긴장시키는 미끄러운 빙판길이 사라지면서 큰 어려움 없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3시 20분에 중머리째에 도착했는데 정심사 주차장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3.6km나 남아있었고 높이로도 500m 이상을 내려가야 했지만 걷기에 편한 길이었기에
즐겁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증심사가 가까워졌을 때 기품있게 자란 한 느티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마을 지킴이로서 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 모셔지는 신격화된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말한다는데, 이 느티나무는 이곳 신림마을의 당산나무로 수령이 5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심사 입구에서 장불재를 오르면서 산행 중인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던 곳으로 나중에 시민의 제안으로 2011년에 부동산 노무현길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증심사 입구가 나왔는데, 처음 출발할 때 원효사도 들르지 못했던 것처럼 시간 관계상 증심사도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도로를 따라 증심사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이날의 즐겁고 행복한 산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부동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